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오늘 뛸 겁니다. 이 포르투 시내를. 동루이스 다리가 조금 멋있게 볼 수 있는 그 뷰가 있다고 해서 그 지점을 찍고 돌아오는 게 한 5km 정도? 그래서 5km 정도 러닝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 끝! 와, 다리 미쳤다. 뷰. 바이바이.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바이바이. 역시 나의 사진 실력이 빛을 발했어. 와, 좋다. 좋다. 뭐야, 그래. 우리가 이거 보려고 열심히 올라왔다. 저 밑에서부터 뛰어보지 않으면 몰라. 와, 지금 이 시원한 바람이 엄청 상쾌하게 부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See you tomorrow 이러는데 저희 5.4km 뛰었습니다. 이야, 멋지죠? 오늘 하루도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 진짜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진짜 이거 최고입니다. 마성의 매력입니다. 도파민. 근데 왜 우리 자주 못해?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도 저희처럼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 먹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푸짐해. 거의 누가 차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빠가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줬을 뿐인데.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 이거 이렇게 큰 거, 심지어 큰 거 4개에 1점 몇 유로였는데 이거 진짜 맛있고, 우리나라 딸기 요플레 같은? 그리고 마트 갔는데 우리 둘 다 들어가자마자 헉, 이 냄새 뭐야? 했는데 빵 냄새가 갓빵 만들어가지고 갓 구워진 빵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빵이 겁나 싸. 이거 하나에 0.39. 우리나라의 빵이 어디서 온 건 줄 알아? 빵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여기 포르투갈. 왜? 이제 일본에 빵이라는 단어로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빵이라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빵의 단어의 시초가 여기 포르투갈이래.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납작복숭아거든요. 신혼여행을 프랑스로 왔었는데 그때 10월 말이어가지고 이 납작복숭아를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납작복숭아를 먹어봐요. 근데 여기서도 잘 없더라고. 아직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서 그런지 찾기가 힘들었는데 저희 여기 숙소 앞에 있는 마트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싸진 않았어. 1kg에 5점 몇 유로? 껍질째 먹는 거고? 껍질째 먹어야 쫀득하대. 기대돼. 아, 물복이네. 그치, 물복이죠. 너무 달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나 오빠가 어떤 말 할지 알 것 같아. 그냥 복숭아랑 뭐가 다르냐고 말하려 했지. 뭐가 달라?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그치? 맛은 오빠는 과일도 안 좋아해. 진짜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나랑 진짜 너무 다른 게, 오빠는 해산물 안 좋아하지? 과일 안 좋아하지? 날 것 안 좋아하지? 진짜 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느즈마키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요 오늘도 저희는 일몰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그 감동을 또 느끼고 싶어가지고 또 갑니다. 복장이 뭐 매일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위에 겉옷을 조금 바꿔 입었고, 머리도 묶었어. 저는 머리 묶었고 모자를 좀 바꿔 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단벌 신사여가지고 맞아, 특히나 긴팔이 이게, 없어. 우리는 이제 반팔만 입을 생각으로, 반팔도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지만 오늘 야경 보면서 같이 먹을 와인을 하나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와인이랑 와인. 네, 그다음에 와인이랑 같이 먹을 지금 나타를 사러 갑니다. 오, 향 좋아. 와, 엄청 달다. 달다. 우리 별로 단 거 안 좋아하잖아. 이 배경에 과일든 쓰든 뭔 소용이야. 단데 뒷맛이, 여기 목이 뜨거워. 이거 몇 도지? 19도야? 저희가 여기 두 번째 왔잖아요. 두 번째 와가지고 뭔가 감흥이 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걸 두 번밖에 못 봐라는 아쉬움이 벌써 와요. 구름이 하늘에
겨울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딱 저기 노을 지는 데는 많이 없잖아. 너무 좋아요. 와 여기 살면 진짜 매일 올 것 같아 매일. 진짜. 매일 이 시간 되면 여기 올 것 같아. 러닝도 맨날 할 거야? 멘테가리아 라는 곳인데 이제 뭐 포르투갈 에그타르트는 다 먹어본 거 아닌가? 그럼 유명한 데는 다 먹어본 거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떨어지고 3초 안에 주시면 괜찮아. 여기는 애초에 약간 시나몬이 함유돼 있어, 그치? 들어있네. 아 맛있다. 맛있어. 정했어, 순위? 1등 얘기하자, 1등. 1등. 하나, 둘, 셋. 리스본. 진짜 리스본 너무 사. 유일하게 제로니무스 수도원 수녀님들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갖고 있는 곳이래. 수녀복? 이런 거를 빨 때 이제 흰자를 사용한 거야. 깨끗하게 빨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른자가 남잖아. 이 노른자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만든 게 이 에그타르트라고 하더라고. 아 얘 노른자로만 만드는 거야?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지 우린 둘 다 리스본이 진짜 맛있다고 느꼈잖아. 진짜 포르투 진짜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내일 새벽 비행기여가지고 오늘은 공항 노숙을 예정하고 있고, 저희 짐은 에어비앤비에서 업체에서 맡겨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맡겨놓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제 저희가 또 모루언덕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모루언덕에서 그 스시 박스를 1인당 한 개씩 가져와가지고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맛있겠다 하면서 혹시 몰라서 거기를 검색해봤는데 거기가 엄청 가성비가 괜찮은 거예요. 그 박스도 하나에 막 6유로? 이렇게밖에 안 하고, 심지어 더 대박인 건 점심이랑 저녁에 뷔페예요. 저희가 오늘 그 점심 뷔페를 가보려고 하는데 한 10유로? 우리 오빠는 아주 신났습니다. 준비됐어요? 겁나 먹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 뻥 뽑을 수 있어? 아니, 나 화장실 한번 갔다가. 카드는 안 되나 봐. 현금 있지? 화장 가야지. 오빠 포장하는 거는 15피스 들어가는데 6유로네. 완전 괜찮지? 홀라. 자, we have two people? 야. 아. 이제 먹습니다. 엄청 다양하게 있어. 종류 진짜 많은데? 와, 영어조각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튀김도 있고. 오, 오빠 아이스크림도 있어. 천국이네 천국. 완전. 우리 이제 먹어보자. 1차 접시는 이렇고요.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을 수 있지. 일단 젓가락이라서 너 마음에 든다. 진짜 젓가락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치? 내가 진짜 김밥이 먹고 싶었는데 요즘 김밥 같은 게 있더라고.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신기해. 신기하고 너무 좋아. 응. 진짜 밥 먹고 싶을 때 여기 오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이게 뭔지 모르고 푸니까 내 취향이 아닌 것도 막 들어오네. 어쨌든 맛있다. 벌써 배부르네. 안 돼.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내 입맛에 딱 맞거든. 그럼 맛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전문적인 일식당을 가야겠지. 자기는 양으로 승부하겠다. 그럼 여기로 오는 게 나쁘지 않지. 테이크어웨이가 진짜 꿀인 것 같아요. 6유로에 15개 담을 수 있으면은 이 롤만 15개 담아도 솔직히 배 터질 것 같거든? 모르공원에 일몰 보러 가신다 하시면은 어제 우리가 봤던 그분들처럼 테이크어웨이로 박스 한 개씩 해가지고 가면은 둘이 12유로잖아. 거기에 이제 맥주나 와인 같은 거 이제 마트에서 사가면은 한 끼 식사로 짱이지. 그의 두 번째 접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 포르투갈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거 이 뷔페로 뽑는 거 아닌가 몰라. 나타? 나타 왜 먹어? 이거 먹. 배부르다. 그래도 먹을 거지?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 저녁 거까지 다 먹어놓으려 했는데. 저희가 포트와인 먹고 심지어 오빠는 맥주까지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너무 아프다고 진짜 해장 필요하다고 이랬는데 2접시 먹고 한 접시 또 풀어갔어. 지금 이거 먹으면서 해장되고 있는 것 같다는데 그의 먹성은 어디까지? 지금 옆 테이블은 이미 갔고 지금 사람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드시는 거예요? 이제 내 타임. 여기 이렇게 젤리 같은 거랑 푸딩 같은 거랑 이렇게 과일들도 있고
아이스크림 있다고요. 포르토에 진짜 맛있는 젤라또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이걸로 퉁치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너무 배불러요. 진짜 후식까지. 완벽했어. 저희는 그럼 이제 카페 가서 좀 편집도 하고 좀 쉬다가 이제 짐 찾고 저희가 숙박해야 할 이제 공항으로 가볼게요.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와, 근데 또 아주 사건 사고에 아. 축복이 끊임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뭐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 이야, 뭐가 지금 진짜. 시유인 건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지 참. 사무실에서 무료로 짐을 보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체크아웃 하자마자 되게 순조롭게 짐 맡기고 사무실이 7시까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6시 10분,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 호스트한테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7시는 점점 다가오고 맞아. 이 사람이 그럼 일찍 퇴근을 해버렸나? 어. 짐을 못 찾나? 짐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10시에 이제 사무실을 연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짐을 못 찾으면 우리는 아침 비행기인데 우리는 아침 7시 40분 비행기여가지고 오늘 공항 노숙하러 가는 건데 어떡하지? 어. 연락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때마침 어떤 다른 커플도 오셨는데 그분들도 거기에 체크인을 하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초인종 눌러도 답이 없으니까 같이 기다렸어요. 표정 계속 안 좋아지고 막 우리도 어떡하지 막 7시간 예. 다가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약간 근데 뭔가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저희는 유심이 없어요. 지금 둘 다 이심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 포르투갈 번호가 없다 보니까 네, 전화를 할 수 없는 오. 상황이고 이 호스트분 전화번호 아니야 이랬더니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헉, 그럼 혹시 전화가 가능하시냐? 저는 번호가 있는데 제가 유심이 없어서 전화를 못한다 했더니 "헉,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려드렸죠. 난 그래서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분들 또 표정 안 좋아지시고 막 우리도 어떡하지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이제 시도를 한 결과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비밀번호를 이제 치고 들어가시면서 내가 너네 얘기도 했다고 다른 사람이 올 테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길래 정말 감사하다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믿어? 그치?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그치 우리한테는 또 답장이 안 왔었잖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저희한테는 계속 에어비앤비로도 메시지 답장이 안 오는 상태였고 그분들은 이제 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된 상황이었고. 그치 여기 밑에 가든으로 내려가라고 거기 가서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뭔가 가든? 여기 우리가 짐 맡긴 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랬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진짜 우리가 짐 맡긴 데랑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짐 찾고 이제 짐을 나왔죠. 찾아서 나왔습니다. 와. 근데 끝까지 저희는 아직 호스트랑 연락이 안 된 상태고요. 진짜 이것도 생각도 못한 일인데 네. 우리는 그냥 당연히 7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내일 오전 비행기니까 조금의 마음이 여유라도 있었지.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가 막 10시, 11시 이랬어 막 그럼 계속 진짜 막 진짜 어떻게 이러면서 완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겠지.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를 이제 앞으로 이용을 안 해야 되나 약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정신이 없어. 야, 공항 도착하니까 이게 좋아. 짐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서 어디가 좋을까? 자리를 물색해보자. 좋은 자리. 8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7시 40분 비행기잖아. 11시간 남았어. 1층에서 있다가 마땅한 자리가 별로 없어서 보니까 여기 3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출국할 수 있는 출국장? 노트북 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그 테이블 맞아, 있는 맞아. 자리가 있어서 근데 그게 6자리밖에 안 돼. 아니 12자리. 그치. 그래서 조금 치열해요. 그래서 저희 빨리 먹고 그 자리를 차지하러 가야겠어. 식었어도 꿀맛 돼. 진짜 배고팠어. 아니 여기 진짜 노숙하기 괜찮네. 사람이 많지도 않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해요. 유럽 내에서 이동할 때 제일 많이 타는 저가 항공사들이 뭐 라이언에어, 이지젯 그리고 vueling 다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막 악명이 높다 이러는데 잘만 하면은 괜찮은 거지. 첫 번째는 수화물. 특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이 진짜 빽빽하고 진짜 빽빽하거든요. 만약에 자기 짐이 23kg야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얼마 유로를 내야 돼. 그래서 완전 애누리가 없구나. 기내에 들고 가는 거 있잖아. 이것도 엄청 깜깜하게 보는
직원? 아니면 맞아. 보는 나라? 그리고 조만한 가방 하나 더 메고 있다고 그것도 뭐라 하더라. 또 하나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체크인. 이제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셀프로 체크인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공항에 왔다? 그러면은 50몇 유로인가? 또 돈을 또 내야 돼요. 그걸 왜 받을까? 그리고 모로코랑 몇몇 개 나라가 있어. 거기는 무조건 프린트를 해가야 돼. 그런 벌금을 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나라가 적혀 있어. 그게 영어여가지고. 프린트를 해 와야 되는 그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셀프 체크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적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 코리아로 들어가면 코리안 이렇게 돼 있고 PK 어쩌고 이렇게 영문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KOR이잖아. 코리안으로 지금까지 등록했던 경우는 없었는데 여기는 코리안으로 돼 있나? 그걸로 할까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북한이야? 그래서 모르고 그걸로 해서 자기 북한으로 체크인 잘못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보자마자 저도 바로 내려가지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코리안으로 설정하는 일 없게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라이언에어 타고 갈 거고 제발 아무 일 없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에 와가지고 와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 연달아 지금 3번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여기 포르투에 도착하자마자 배낭 먹기. 버스가 배낭을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도난당한. 약간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 에어비앤비의 비밀번호 그리고 모든 정보 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걸로 이제 또 마음고생하고 애먹었던 거 한 번. 또 그 에어비앤비 사무실에다가 이제 짐 보관해놨다가 갑자기 연락 안 그죠. 되고 짐도 오늘 못 찾을 뻔한 약간 맞아. 이런 거. 그래도 크게 아직까지 뭔가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나 맞아.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없었어. 뭐 이런 상황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비행기 잘 타는 모습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폴란드 도착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3시 18분입니다. 공항 노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잠도 자고 이러면서 노숙을 할 생각이었는데 뭐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 남아서 우리 침낭 피고 그 안에서 좀 잘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그럴 시간이 안 되고 이제 3시 좀 넘어가지고 우리가 7시 40분 비행기니까 그래서 지금 또 잠들면 오히려 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서 기절해야겠어요. 진짜 이거는 지금 뇌가 안 돌아가요. 뇌가 안 돌아가. 지금 수면 부족이에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게 잘 여행을 한 것 같고 동유럽 뿌셔. 아 진짜 동유럽 못하네 이제야. 근데 문제는 당장 이제 오늘 날짜잖아.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숙소도 지금 예약을 못했고 캠핑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멋지기. 가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다행이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그때 가서 또 어디서 지내야 될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폴란드에서 만나요. 폴란드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거기 바로 옆에 친 거 같아. 그니까 빗소리엔 천둥번개 ASMR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